안녕하세요. 테크형 김시도입니다. 오늘은 쿠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쿠콘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안 그래도 기업 공개 IPO 시장이 굉장히 뜨겁죠. 자금도 굉장히 많이 몰리고요. 이 쿠콘이라는 기업이 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이 쿠콘이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영두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두 기자, 쿠콘이 상장을 한다고 해요. 코코는 우리가 뭐 흔히 들어본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코코는 어떤 기업입니까? 이 코코는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데이터를 매수집해가지고 쓰기 편한 형태로 가공을 하고 이에 필요한 고객사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방식이 API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이 갖고 있는 정보들은 이 형태나 포맷이나 뭐 용량이나 이게 뭐 각 은행마다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를 각자 본인들 이제 활용처에 맞는 형태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좀 달라요. 근데 이거를 모든 은행이 동일한 형태로 제공을 해야 정보를 받는 쪽에서도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똑같은 포맷으로 정리를 해주고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호출할 경우에 바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코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은 코콘이란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포맷화 해가지고 그거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거를 흔히 어떻게 보면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부르잖아요. 코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이게 언뜻 들으면은 이 개념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코콘이 지금 대표적으로 코콘을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코코는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포함해가지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네이버에서도 이제 이용자들에게 자산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서비스냐 그러면은 이제 이용자들 갖고 있는 은행 계좌들, 뭐 주식들, 부동산들, 자동차까지 본인의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여주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모든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그 가공해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쿠콘이 이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가 이 상품을 돌릴 때 쿠콘이 제공해준 데이터가 그 부품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비슷한 예인 것 같은데, 저도 최근에 그 카카오페이에서 보니까 무슨 대출을 한번 비교해 보라 그래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뭐 우리가 아는 시중은행부터 뭐 이금융권 그리고 잘 모르는 은행들까지 그 금리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한 번에 쫙 모아가지고 좀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쿠폰이 하는 역할입니까?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에서도 이 말씀하신 대출 비교 분석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은행마다 금리가 다 다르고 또 이용자마다 뭐 한도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쿠폰이 이제 금융기관들의 정보를 받아와서 이용자에게 알맞은 형태로 제공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가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쿠폰이 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쿠코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업체 중간에서 이거를 정리를 하고 포맷화 시켜가지고 제공해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쿠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쿠폰의 경쟁력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이용자가 이제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고 또 내가 어떤 은행을 이용하는데 쿠폰이 그 정보를 안 주면은 또 확인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쿠폰은 이제 이용하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더 이제 뭐 수익도 커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쿠폰이 그 정보를 제공받는 기업들은 얼마나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쿠폰에게서 데이터를 받는 기업들은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나 카카오를 포함해가지고 빅테크, 핀테크 기업에만 200개가 넘고요. 그리고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150개, 뭐 삼성 같은 일반 기업들을 포함하자면 한 1,300개 이상의 기업사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많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각 기업의 데이터를 연결을 해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코코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 같은 이제 기업들이 쿠콘에 이제 API를 도입할 때 도입하는 비용이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용자들이 아까 네이버의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한번 본인의 정보들을 조회할 때마다 조회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용자들이 그런 조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쿠쿠는 매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수료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쿠폰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어떻게 됩니까? 이 쿠폰이 그 매출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기업에 속하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249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그다음 2019년에는 390억 원,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90억 원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면 연평균적으로 한 40% 이상 성장을 매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2%를 넘겼습니다. 네, 그 연평균 41% 성장률이라면은 사실 일반 기업에서는 조금 상상하기 힘든 높은 수치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핀테크 업체들에서는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유독 좀 쿠폰이 성장률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금융 주도권이 핀테크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핀테크 시장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측면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토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연평균 매출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핀테크 기술들을 받아들이는 수용도가 높아지면서 성장의 이제 확대 속도가 더 가팔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도 계속 거의 뭐 이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예. 마이데이터 산업이나 지금 코코니 하고 있는 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신규로 어떻게 보면 형성이 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시장 규모는 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일단은 이 사업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이제 원인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 이제 일단 망을 구축을 해놓으면은 변동비가 거의 되지 않는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일단 이 은행들과 이제 공급기관들과 이제 데이터를 땡겨오는 이제 축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용에 따라 가지고 매출이 계속 높아지는 이제 좀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 데이터 산업 이 시장 규모가 약 19조 원, 그리고 올해는 한 21조 원까지 커진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가지고 오늘 한 2026년에는 36조 원까지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연평균 따지면은 한 11% 이상 고성장을 보이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 정리하자면은 쿠콘이라는 기업은 아주 고성장하는 시장에서도 좀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업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 지금 쿠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마이데이터 산업이나 핀테크가 주력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핀테크라고 하면은 우리가 금융에다가 IT 기술을 더해가지고 어떤 좀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이데이터 산업 사업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이데이터 산업 사업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저희에게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면은 거기에 맞게 뭐 쿠폰을 보내준다라든지 뭐 할인 뭐 혜택 준다 이런 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마이데이터는 이 정보의 주권을 이용자 개인이 이제 소유하도록 이제 주권 넘겨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기반을 한 데이터 3법이 작년 8월에 통과가 되면서 이 서비스 활성화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맞아 쿠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개인들이 본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래서 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금융기관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다시 그거를 이용자에게 서비스로 만들어서 넘겨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시장이 개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마이데이터 산업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정보 주권을 강화하면서 개인이 동의할 경우에 그것들을 또 가공해서 제대로 또 진보된 서비스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코코는 거기에서 그런 데이터를 중개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해가지고 포맷화해가지고 제공해주는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마이데이터 산업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좀 아무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이제 사업자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어렵고 이제 힘든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현재까지 이제 1차적으로 번호가를 받은 기업들은 국내에서 약 28개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큰 기업인데 이 대주주의 적격 심사 때문에 1차에서는 탈락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허가를 받고 싶지만 이 규모가 안 되거나 혹은 물적 요건 사업적 요건을 못 받은 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쿠커는 또
이제 1차 이제 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게 또 마이데이터를 또 이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휴를 해주는 또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또 쿠콘의 또 다른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쿠콘은 1차 번호가를 받은 사업자다. 네. 1차 번호가는 몇 개의 업체나 받았습니까? 국내에서는 총 28개 사업자가 받았습니다. 28개 중에 쿠콘이 하나다. 그 중에서 금융 쪽에서는 또 쿠콘이 또 약간 선도적인 업체다. 이렇게 위치를 파악을 하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쿠콘이 상장을 할 텐데, 해가지고 지금 수요 예측 중인가요? 네. 13일부터 이제 공모가 수요 예측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언제 상장을 예정을 하고 있나요? 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시점은 한 4월 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 기업 공개를 한 기업들을 보면은 굉장히 뭐 따상은 기본일 정도로 사실 굉장히 자금들이 공모 단계에서부터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쿠콘도 이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유망한 기업들이 IPO 시장을 쏟아지면서 특히 올해 있었던 IPO들은 대부분 좀 성공적인 이 성적표를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이제 핀테크 상장 1호 기업은 이제 쿠콘이 아니고 핑거라는 기업이었었는데요. 이 핑거라는 기업이 수요 예측을 할 당시에 경쟁률이 1453대 1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역대 코스닥의 수요 예측 순위 중에서 2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장에서 주가 이후 주가 안정까지는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기업인 것 같아요. 코코는. 근데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마이데이터 사업과 이런 핀테크 쪽에서 굉장히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쿠콘의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 쿠폰 같은 경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안 문제 때문에 이 전용 손으로 금융 정보를 오픈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자들이 새로 진입을 해서 나도 쿠폰 같은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다고 좀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의 신규 진입이 좀 이제 당분간 없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직접 뭐 정보를 받아오는 것도 같은 문제 때문에 좀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쿠콘의 역할이 앞으로도 좀 많이 중요해질 거고요. 그래서 쿠콘은 지금 현재로서 금융사 포함해가지고 합계 이제 500개 기관에서 정보를 받아오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40개국의 2천여 금융기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를 가진 경쟁자는 당분간 존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장 전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쿠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융권 중심으로 지금 데이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금융권 말고도 지금 정보를 받아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쿠콘이 뭐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던 시장에서 조금 더 활약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요? 말씀 주신 대로 쿠폰 같은 경우에도 비금융 데이터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이커머스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데이터라든지, 혹은 이제 배달앱 통해 가지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데이터도 이용자에게 상당히 편리를 주는 서비스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이런 좀 유통 같은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도 쿠폰이 향후 사업을 확장할 만한 여지를 크게 두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건강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의 의료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헬스케어 사업들에 좀 이제 적용될 여지가 크고, 혹은 또 기업의 ERP들, 혹은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세무 관리라든지 뭐 이제 매출 관리를 위해 가지고 데이터들이 많이 활용되는 거 많은데, 이런 솔루션에도 쿠콘의 이제 데이터 API가 활용될 여지가 크고, 이런 이제 다각화된 영역들이 앞으로도 쿠콘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코코는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코코는 데이터 사업 쪽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이고 특히 금융권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코코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이런 금융권 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도 크고 쿠폰 자체도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마이데이터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쿠폰이 획득한 허가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좀 얻기가 힘든 허가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경쟁자가 상당히 없는 상태에서 이 시장에서 활약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금융권 말고도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도 이 업종을 확대를 데이터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쿠콘이 4월 말에 상장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는다고 하니까요. 그때 공모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약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영도 기자와 함께 쿠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